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남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생기고 좀 오늘 하얀 컨셉이에요. 저는 어두운 컨셉이고 네, 취업 챌린저 초고수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방구석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영상을 촬영하다가 오늘 벌써 여기 지금 조명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정보들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 처음 보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저씨 뭐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혁 선생님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지원할 때도 사기업과 같이 직무 적성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순환 근무다 보니까요. 제가 직무 적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나 공기업에 제가 잘 어울릴지 스스로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취업 합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간절하겠지만 사실은 취업하고 나서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무 적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무가 아니라 직군으로 채용을 하고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걱정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나중에 입사해서 어떤 순환 보직을 할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업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아웃풋이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작은 아웃풋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뿐만 아니라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성취감을 좀 느껴줘야 되거든요. 워낙에 공공기관도 그렇고 상위 부처도 그렇고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본인이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사회에 일조하고 있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적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가 또 질문한 게 있어요. 저는 강민영님과 제이콥님 모두 구독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공공기관 최종 면접 탈락만 9번 했대요. 최종 면접만 탈락 9번. 이번에 10번째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종 면접에서 임해하는 자세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최종 면접까지 갔다라는 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직무 수행 능력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원자가 이제 최종 면접에 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개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인성적인 부분이나 이제 조직 적합도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답이지만 명확하게 조직이 판단했을 때는 180도 다른 걸 요구함으로써 좀 거기서 따라 나오는 좀 부작용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좀 불합격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객관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은 1차 면접 때는 기본적으로 경쟁자들과 좀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친구는 되게 잘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최종 면접에 가게 되면 대부분 종이 한 장 차이로 합격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금 채용 직무로 지원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객관적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추측컨대 일단 가장 의심스러운 거는 첫 번째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정적인 기운들이 덕지덕지 붙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자기 컨텐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답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평가자가 우리 지원자에게 더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유형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 워낙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최고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신입인데 거기 가가지고 저는 지식 장난 아니고
스킬 장난 아니고 경험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장난 아니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들은 이걸 모르고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더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굉장히 겸손하게 들어가면서도 본인이 이쪽에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진 부분이 있다. 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번 10번째 면접을 보실 때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으로 합격을 하겠다가 아니라 후회를 남기지 않는 면접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 10번째 면접을 보는 회사가 우리 지원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번 면접 때 나는 이 회사 오늘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회사 떨어지는 거에 관계없이 후회는 남기지 않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자신 있게 전달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오히려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좀 후회를 안 남기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일단 우리 지원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형 3가지로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임원 면접에서도 직무를 검증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 굉장히 중요한 게 임원 면접 가면 인성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터디를 했는데 오전에 봤던 친구가 친절하게도 후기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오후에 같은 직무로 보는데 너무 네.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전에 뭐 인성과 관련된 거 물어봤어요. 존경하는 인물 물어봤어요. 성격 물어봤어요. 했는데 갑자기 내가 오후에 갔는데 학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공에 대한 것만 도배를 하는 거야. 예.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심 때 CEO께서 야, 요즘 지원자들은 전공 공부 잘 안 하나 봐. 그냥 한 번 툭 던진 거야. 그럼 맞아. 오후에 면접장은 모두 다 전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여러분들 임원들의 마음은 있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면접 질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면접이 임원 면접이에요. 그냥 가이드만 들어간 거지 임원분들은 자기만의 내공으로 그냥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앞조에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 질문 받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조에서 막 그 회사도 찾아가고 막 다 막 맞아요, 후기자 맞아요. 인터뷰도 하고, 예. 근데 거기에 어떤 임원분이 삘 꽂힌 거, 오 저런 애가 있다니. 그 다음부터 물어봅니다. 그치. 회사 찾아와 본 적 있니? 맞아요. 인터뷰 해본 적 있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정말 저기 맞는 게, 진짜 저게 특히 언제 작용하냐면 네. 다대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가 원래 말을 굉장히 짧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을 다 길게 하는 거야. 그럼 나도 왠지 말을 길게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이상한 얘기까지 하면서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 지원자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도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는 맞지만, 면접에서 우리 지원자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직접 경험 말고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반응해야 될지, 그런 걸 연습하는 게 진짜 면접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라이브로 이제 면접 모의고사 뭐 이런 비스무리한 걸 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뭐 봤어요, 저도.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에서 멘탈이 털렸으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침착하게 답변을 해라.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컨텐츠적으로만 많이 이렇게 외우려고만 하시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고 신입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중고 신입이 당연히 그 직무에 대해서도 알고 기본적인 비즈니스를 알고 오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맞는데, 면접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약간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로또인데 한 2개 정도 깐 거야. 2개 정도 깠으면 이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개 정도 깠는데 이미 1등을 물건으로 갔네? 그럼 얘를 뽑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복권을 뽑는 게 나은 거죠. 맞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중고 신입을 보는 눈이 달라요. 약간은 높게 봅니다. 저도 뭐 중고신이 나쁠 게 없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더 나빠져.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유리한 건 맞지만 그걸 잘못 휘둘렀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곱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 신입으로 지원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생 신입으로 지원하신 분들 각각의 본인이 강조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생 신입이 중고 신입과 비교할 필요 없고요. 중고 신입이 너무 생 신입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중고 신입을 물어보셨으니까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해당 조직에서 흰 도화지처럼 해당 조직에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의 강점은 도화지입니다. 면접관님께서 붓을 드시면 제가 하얀색 도화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만들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면접이라는 건 이런 거, 여러분들. 내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말로써 내가 그냥 배려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면접관은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준비한 거다. 그리고 이 키워드에 대한 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뭔가 그 면접장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전문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한단 말이에요. 너 왜 이거 공부하다 실패했어? 그럼 나 같으면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팀 활동을 하면서 만약 제가 그때 이러한 기사 자격증을 공부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면 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했다. 실패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난 팀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문성에 대한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배려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밑바탕에 대한 토지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 관점에서도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평가자한테는 얘가 지금 기사 자격증이라는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애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면접인데 여러분들은 자기 입으로 배려의 배려심. 알코올입니다. 배려의 화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면접관이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확인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말은 너무 길어가지고 또 면접관을 배려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얘기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그 꾸안꾸 같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네, 그 고수죠 진짜. 꾸안꾸. 진짜 고수죠 그게. 중고 신입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직무 경험일 뿐일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고 신입을 했을 때 일단 본인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네트워크가 확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화 상대가 스펙트럼이 확 늘어난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라는 재화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융통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맞아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중고 신입은 어쨌든 사회생활을 했고 조직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목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현실적인 안목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처음 지원하는 생신입자들 갖고 있는 환상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입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소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간식을 정성껏 이렇게 가로 배열 10개, 세로 배열 세팅, 그 다음에 색깔의 조화를 맞춰가지고 블랙을 여기다가 지금 안착시킨 거란 말이에요. 달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담백한 거. 예를 든다면.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누구한테 과자를 세팅하라고 한다면 누구는 이렇게 하지만 또 누구는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 과자 세팅하는 것만 봐도 예를 든다면 평가자나 상사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작은 일을 정성을 다했을 때 사람은 발전을 해요. 맞아. 그리고 작은 일을 정성을 다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기 입사를 했을 때 정말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조직에 정말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졌던 거는 복사하는 일, 그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컨택하는 일. 저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큰 좌절을 느꼈다. 하지만 언제가부턴가 그러한 작은 일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했고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잘했을 때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일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나 같으면은 너무 기특할 것 같아요. 진짜 이 지원자가 그냥 환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고 신입들 얘기하면 엄청 좋은데 얘기할 게 엄청 많아요. 맞아요. 보물이야 보물. 아주 작은 거지만 네, 작은 거지만 네.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 친구의 태도가 이렇게 또 보이는 거죠. 그런 고민이 되는 거.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귀샤대기를 그냥 피살 키워드 같은 건데 또 떨리는데 어떡해.